금리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FX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자금의 흐름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고 오히려 기업 쪽에서 나오는 코멘트나 실적들을 가지고 보는 게 더 그냥 객관적일 것 같다. 녹색. 레버리지 펀드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줄였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를 줄이고 있는 거죠. 줄였어요. 미결제 약정을 줄이고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거죠.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아래쪽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해요. 지난주는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옵션을 매도했다가 지난주처럼 움직이면 손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S&P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 위클리 옵션이 73만 8천 계약이었는데 미결제 약정이 이번 주는 25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패닉 쪽, 그러니까 피어 앤 그리드에서 피어 쪽으로 굉장히 더 많이 움직이는 상태다.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힘들지 않았다라는 한 주는 좀 드물지만 네. 지난주도 유난히 또 네, 그러게요. 힘들고 이슈도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뭐 전쟁 얘기, 금리 얘기,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네. 머스크가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적 별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죠. 대놓고 했고 뭐 이제 트럭 좀 연기될 것 같다. 그랬더니 와장창 내려갔잖아요. 맞습니다. 테슬라. 네. 그거랑 그 다음에 그냥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 이제 좀 이제 저사양도 수출하지 마. 이걸로 이제 엔비디아가 와장창 작살이 났잖아요. 네. 딱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컸던 뉴스인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뉴스들은 기존에 있었던 뉴스들이 기록적으로 상존하고 있었는데 뭐 매크로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네, 뭐 있지만 있는데 개별 기업으로 보자면 그냥 굉장히 큰 뉴스. 지정적 리스크도 바뀐 건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뉴스고 금리 상황도 그대로 있었던 뉴스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번 주에 그럼 바뀐 게 뭐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의 이제 개별 주식 요건 그러니까 그 어떤 뉴스들이 나왔다라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컸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실적 보는 시즌이잖아요. 네. 솔직히 전쟁이나 이거는 우리가 뭐 예상을 하기도 솔직히 어렵죠. 어렵고 네. 그건 그냥 대응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 정도의 의사결정의 문제지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생각하기도 어렵고 뭐 예상하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결국 기업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를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테슬라랑 결국은 중국 금지시키면서 엔비디아 빠진 거 그 두 가지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S&P는 거의 2.4%가 빠졌고 나스닥은 2.9%가 빠졌어요. 근데 1번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의외로 언제 저렇게 오른 게 있었지?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1번. 네. 1번 써 있는데 보시면 노란색이 올라갔잖아요. 저거 뭐야? 이런 딱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언제 올라간 적 있었다고. 근데 저게 러셀이에요. 네. 과거에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주가 빠지고 뭐 이러면서 막 나빠 얘기를 했지만 올라갔던 거가 있네? 라고 찾아보시면 러셀이었고 중소형주가 올랐었던 거예요. 네. 저게 중소형주가 튀었어 던 이유는 소매 판매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는 좋아질 수 있어라는 게 되면서 오르는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때린 거죠. 반도체 수출하지 마. 그래서 기술주가 다 빠져버리니까 보시면은 나머지 나스닥, S&P 다 내려갔어요. 러셀만 올라갔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는 빅테크가 없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저렇게 실제로 반대로 움직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음표가 딱 던져지는 거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녹색이 여기 녹색 부분이 달러거든요. 점프해서 빡 올라갔죠. 그랬다가 확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게 금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매 판매가 좋으니까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미국은 진짜 경기 좋은가 봐. 이러면서 금리를 확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러셀도 같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괜히 이날 솔직히 이런 뉴스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그 수출하는 거, 중국에 수출하는 거, 저사양하는 거 이제 금지한다는 거 안 나왔으면 엔비디아도 안 빠졌을 거고 기술주도 안 빠졌으면은 러셀 따라갔을 거잖아요. 그럼 추세가 바뀌거나 약간 이제 저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중국 금지를 해버린 게 저는 굉장히 큰 뉴스였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1가 막 리테일 세일즈, 그러니까 그 소매 판매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2번 가서 보시면은 이게 그 딱 10시 반 오픈한 시기가 아니라요. 또
그 파월이 얘기한 시기예요. 아, 딱 1시인가 2시쯤 되는 네. 시간에 이게 매판지 비둘기인지 아주 애매한 또 스탠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달러가 확 올라가고 금리도 확 올라갔었어요. 근데 주가도 확 내려가고, 근데 그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달러도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금리도 제자리로 오고. 근데 이 폭이 생각보다는 컸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1번과 2번에서 나타내는 뜻은 시장은 굉장히 취약하다.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겠고, 위도 취약하고 아래도 취약하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뭐 방향성을 예상을 해서 어떤 식의 포지션을 잡는다거나 뭐 주식을 더 사야 될 때라거나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하마스 얘기에서 이란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가가 확 네.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걸렸다. 그리고 이제 코멘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페드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금리는 슬슬 내려가고 거기에 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전자산이고. 근데 위에 가서 보시면은 안전자산이고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주가 빠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또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원래 올라야 네. 되잖아요. 그게 지금 믹스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것들이 지금 되게 믹스가 되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S&P 500, 나스닥, 뭐 100, 다우, 러셀 다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렇죠. 빠졌는데 S&P 같은 경우를 조금 많이 보니까 네. 지금 4,200선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죠. 네. 레벨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4,220선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차트상으로도 나스닥도 지난주에 121선을 다 깨고 네. 막 뒤에서 보시겠지만 네. 깨고 내려간 상태여서 기술적으로 아주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이번 주 다음 주 거기다 이제 그렇죠. FOMC까지 겹쳐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위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뭔가 뭐 갑자기 이스라엘도 전쟁 그만하기로 했어. 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도 전쟁 그만하기로 만약에 했어. 갑자기 뭐 그렇게 좋은, 네. 네, 그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없다라고 네, 지금 네. 당장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솔직히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예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면 너무 네거티브하거나 너무 파지티브하게 가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예 네거티브하게 봐서 숏으로 베팅하기도 아주 어려운 시기고 롱으로 베팅하기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현금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런 시기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하기보다는 대응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FX 보시면은 실제로 변동폭이 없어요. 1%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글로벌리도 그럼 뭔가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FX가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자금의 흐름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 안에서 치고받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 거죠, 그냥. 변화되는 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기업 쪽에서 나오는 코멘트나 실적들을 가지고 보는 게 더 그냥 객관적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수요일 날 위안화가 약간 강세가 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나 하면 GDP가 4.9%로 예상 4.5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진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안화가 돌고 그러면서 구리도 같이 돌아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경기가 살면 이제 커머디티들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구리가 특히 따라서. 대표적이니까요. 네, 우리가. 제일 네. 대표적이니까 이제 일단 땅을 팔 거니까. 닥터쿠퍼. 네. 닥터쿠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계속 같이 움직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호주 달러도 커머디티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호주 달러도 그 시간대를 딱 보시면 이번 시간대를 보시면은 강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나 이쪽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미국 아니고 다른 쪽들도 조금씩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당연히 뭐 이란 얘기 나오면서 유가 쭉 좀 내렸는데 그냥 완전히 위로 확 올려버려가지고 내린 거 다 없앴고 그리고 실제로 가스 같은 경우가 거의 9%가 빠졌어요. 천연가스가. 지금 안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뉴스는 찾으면 뉴스도 별로 없는데 저렇게 9%씩 빠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다 시장 자체가. 그리고 약간은 이제 그리드 앤 피어에서 보면은 피어에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또 이게 치우쳐져서 지금 막 매도를 치거나 SQQ처럼 숏 베팅을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몰아가는 거는 좀 지양하면서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연가스 쪽은 뭐 특별한 뉴스라기보다는 작년에 뭐 예상보다 추울 거다 이런 예상과는 정반대로 예상보다 올해는 좀 따뜻할 거다 뭐 이런 뉴스는 좀 네.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커머디티 쪽은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혼자서 넷플릭스 혼자서 이제
플러스를 딱 녹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12% 상승.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실적이구나. 개별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올라갈 거고 나쁠 건데 지금 테슬라는 아예 나와서 CEO가 경기도 나쁠 거고 딜리버리도 그 트럭도 못 할 거고 뭐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니까 당연히 18%가 빠져버렸어요. 트럭 일주일 쪽은 동안에. 사이버 트럭 쪽은 아예 못한다기보다는 이게 딜레이죠, 된다 딜레이. 해도 굉장히 좀 뒤쪽으로 지금 근데 오래 이제 된다. 사이버 트럭 지나다니는 것들 네. 뭐 이제 네. 테스트겠지만 네.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유튜브나 뭐 이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굴러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어디 딴 회사들은 막 뭐 이렇다 그러고 막 이상한 거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데 그게 연기된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테슬라는 일단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가 돌아간 거에 같이 연동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분을 아예 약간 확신하면서 얘기한 게 너무 컸죠. 네, 좀 그리고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머스크는 또 그리고 나름 또 이제 그런 이제 좀 팬덤도 있고 네. 약간 이제 천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가 있잖아요. 이게 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진짜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카나다 중앙은행 22들 이제 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페드 FOMC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포커스가 이제 실적 이번 주에 잘 많이 나오니까 이번 주에 돌리려면 빅테크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메타, 아마존 다 이번 주에 나오니까 화수목 해가지고 이제 빅테크들 발표 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GDP도 미국 GDP도 발표되고 그 다음에 PC도 금요일 날 발표되니까 이 PC 데이터가 결국 FOMC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것들에 따라서 FOMC가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금리가 이제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페드와치 보시면은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렇게 안 변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안 변했어요. 색깔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런 경우가 드문데. 네, 드문데 네. 색깔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숏텀이어서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에서 그 일드 커브 전체에서 보시면은 10년짜리는 30bp가 올랐어요. 네, 앞쪽에 지금 그 페드와치는 2년 이내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채권금리 움직인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부분은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10년짜리는 30bp가 올랐다. 근데 지난주에 내렸다고 내렸었거든요. 그때 15bp 내렸어요. 내릴 때는 15 내리고 오를 때는 30씩 오르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커브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에서 지난주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하이어 포 롱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내릴 거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도 내년에 금리 인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페드 멤버들도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주에. 네. 있는데 지금 시장은 아니야. 그래도 너네는 3번은 내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그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5%로 되는 부분 얘가 이쪽 파란색이 일로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이걸 좀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23% 정도였는데 24%로 오르긴 올랐어요. 네. 조금씩 그러니까 2년짜리도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면 내년에 2번밖에 인하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얘네들도 올라가겠죠. 지난번에 이제 6월 달도 인하 안 하는 걸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어 포 롱거를 얼마나 믿어줄 거냐. 라는 거죠. 내년에 진짜 금리 인하 하나도 없으면은 미국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가정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년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어라고 말한 이제 위원도 있죠. 인사가 보스틱 총재인데 네. 그분의 말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없거나 있다고 해도 한 번? 뭐 그러면 네. 당초보다는 굉장히 줄어드는 줄어들고 거죠. 있죠. 당초에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거의 3번, 4번이었죠. 세 번, 네 번이었는데 이게 네. 많아야 두 번, 이제는 뭐 한 번, 없을 수도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3번에서 2번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2월이 올라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2번 정도가 되면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적절한 것 같다. 세 두 번, 번이? 네, 그냥 봤을 때는 지금 저 그림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계속 데이터에 따라 바뀌겠지만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문제가 안 된다면 근데 이제 지금은 소비도 줄어들고 있고 결국 미국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경향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니 그러니까 경기 지금 지표 같은 경우는 미- 굉장히 견조하게 물론 너무 좋죠. 나오고 네.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없죠. 사실 이 정도 금리면 뭐 모기지라든가 뭐 네. 차값이라든가
뭐 카드비 이런 얘기도 현지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기사들 나오죠. 보면 이게 결국에는 지표로 영향이 없을까 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생각에서는 약간은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포커스하면 미국은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길게 보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너 혼자 계속 잘 될 것 같아? 이거거든요. 저는 혼자 잘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중국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같이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미국도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고 나머지 옆에 있는 나라가 그러면 좋게 만들어줄 정책을 수립을 하던 미국에서 뭔가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너 혼자서 계속 잘 나갈 수는 없어 라는 게 저는 이제 지난주서부터는 약간은 그냥 뇌피셜이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이제 움직임에서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망가지더라도 어느 정도로 망가지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거는 어차피 다 망가지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많이 망가지는 걸 또 원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거야말로 더 큰 뭐 리스크일 수도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본적으로는 거죠. 네. 이제 그 일드 커브 계속 줄어들고서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일드 커브 이쪽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이어 for 롱고라 그러니까 여기는 못 건드리고 이 뒤쪽은 이제 계속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페드는 이쪽은 뒤쪽 같은 경우는 만기 긴 쪽은 어차피 시장에서 생성되는 금리잖아요. 시장에서 사다 팔다 든 사람들이 만드는 금리고 그다음에 단기 쪽은 페드에서 정하는 금리고 네. 그래서 위에 거를 건드려서 저 뒤가 움직이게 하는 거라서 지금 그걸 계속 이제 튜닝을 하고 있는 건데 페드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뒤도 페드의 의견을 믿어주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침체가 실제로 왔고 네. 침체가 오면 단기금리 인하를 하는 거였고 그러면서 커브가 정상화가 됐던 건데 지난번에는 너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뒤에 게 좀 올라오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24년도 12월 보시면 4.75잖아요. 그러면 이쪽 4.75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치면 4.75부터 이렇게 위로 굽은 하늘색이거든요, 이미. 빨간색일 때는 그래도 역전이잖아요. 근데 파란색으로 변하면 이게 12월 금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고 얘네들이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치면은 역전 아니잖아요. 그럼 모양이 옛날 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장기 금리가 굉장히 옛날처럼 막 3%, 2%대로 확 내려갈 거라고 보기는 이제는 포기를 한 거죠.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채권은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레벨로 갈 거라는 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언젠가는 페드가 금리를 낮출 거고 그러면 현재 위아래 금리 보면은 일드 커브는 이런 이제 상향되는 일반적인 상황의 커브로 변경이 될 것 같다. 네. 길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CFTC 그 선물 보고서 보시면은 의외로 그 지금 이 데이터들이 화요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금요일 날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수, 목, 금이 엄청 빠졌잖아요. 네. 월화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거라는 걸 고려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이랑 선물이랑을 섞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레버리지 펀드들이라는 게 저게 이제 약간 투기성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넣어놓고 선물을 많이 사는 거니까 쟤네들이 움직이는 영향력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방향성 베팅을 제일 많이 하는 데고 솔직히 에셋 매니저는 그냥 에셋 얼로케이션에서 그냥 쭉 들고 가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더 레포터블은 연기금이나 아니면 헤지 펀드들 주식 있는데 선물로 매도하는 큰 펀드들만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저기에 있는 레버리지 펀드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들이 포지션 늘리고 있느냐, 포지션을 줄이고 있냐 이거 보는 거는 그래서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줄였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 가치를 먹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줄여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를 줄이고 있는 거죠.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 녹색. 레버리지 펀드들. 레버리지. 걔네들이 네. 이제 CTA들이니까 걔네들은 증거금 넣어놓고 뭐 10배, 20배씩 이제 베팅을 하는 곳이니까 단기 방향성은 쟤네들이 제일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근데 줄였다. 줄였어요. 미결작정을 줄이고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거죠. 네,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에서 보시면 있는데 S&P에 비해서는 볼륨이 너무 적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S&P가 더 이제 시장 전체를 좀 나타내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 적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S&P를 그냥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죠.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내 것만 따라갈 수도 물론 있지만 확률상 그러긴 좀 힘드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아래쪽 이 위클리 같은 경우는 아래쪽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쪽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장기라고 해도 이제는 어떻게 된 게 제로 DT가 돼서 3개월짜리가 장기 걸물이 됐어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사람이 그 3개월 한 달짜리 정도 3개월 처음에 이제 저 처음에 매매할 때 3개월짜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3개월이 제일 근월물이었는데 이제 한 달짜리 만들었을 때는 한 달이 되고 3개월이 좀 긴 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짜리가 나오니까 한 달짜리가 한 중기쯤 되고 3개월짜리는 한 장기쯤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걸 쓰면. 네. 네. 그래서 와 그래서 사람의 그건 되게 이제 어렵구나.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걸 빨리빨리 따라다니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지난주는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로스컷 당해서 털릴 부분들이 많이 털려 나갔다. 옵션을 매도했다가 지난주처럼 움직이면 손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만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줄어드는 바람에 실제로 S&P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 위클리 옵션이 73만 8천 계약이었는데 미결제 약정이 이번 주는 25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크게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참여자들 중에 손바뀜도 있었고 만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간 거죠. 매주 만기긴 한데 세 번째 주 만기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전에 있었을 때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S&P만 줄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스닥도 줄었어요. 개수가 줄지만 좀 확실하게 다르지만 4만 5천 계약에서 11,000 계약.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잖아요. 4분의 1로. 그러니까 이제는 방향성 베팅을 하면서 매도라거나 매수라거나 했을 때 하고 참여자들이 이제 좀 털려 나갔다. 아, 그러면 누가 죽었을까? 생각해보면 옵션을 매도한 사람이 죽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변동성들도 많이 올랐어요. 3.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한 사람은 비싸게 다시 사야 되잖아요. 매도했던 거. 그러면서 쇼커버 일어났다. 옵션 쪽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은 현재 그 패닉 쪽, 그러니까 피어 앤 그리드에서 피어 쪽으로 굉장히 더 많이 움직이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기간 구조도 보시면은 우리 일드 커브 역전되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녹색으로 된 것처럼 단기가 낮고 장기가 높았었는데 이제 단기가 높아졌어요. 네, 이게 S&P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제 쇼커버링도 생겼고 시장은 그리드 쪽을 못 가는 거죠. 지금 현재는 완전 피어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그래서 피어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발상 쪽으로 보면 이렇게 피어 쪽으로 가면 뭔지 모르지만 바뀌었었던 기억이 계속 있으니까 기억에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무슨 이유가로 더 돌릴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찾아보는 역발상 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보면 뭐 해피 바이러스를 돌린다고 하는데 네.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난주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월화는 그래도 이제 초록색이라도 보여줬었는데 시가보다 이제 종가가 높았었는데 이제 뭐 이거 수목금은 완전 날리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이 121선이거든요. 121선을 맞고 금요일 날 반등을 했으면은 테크니컬이 좀 좋을 수 있었는데 완전 개파락으로 밀려서 끝났고 거의 종가가 저가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크니컬리는 굉장히 좀 안 좋아졌다. 완전히 흘러내리면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마무리가 네. 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도 레벨 자체를 여기서 보시면은 원데이 빅스도 위로 올리는 분위기고 빅스 자체도 이제 그러니까 올 연초 부분 때 레이어에서 이렇게 밴드가 있으면은 그 밴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상단 하단이. 근데 그 상단 하단이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쉽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켜서 위로 올라갈 거라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지금 20을 넘은 건가요? 넘었죠. 레벨이? 레벨 그렇죠? 다 20도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24, 25대로 다 올라간 거여서 옛날처럼 이게 이제 볼큐라는 게 있었는데 볼큐가 요즘 코트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애더먼에 가져오는데 볼큐면 25도 훨씬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쇼커버링 한 사람들, 옵션을 매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커버 당하면서 네. 손실을 다 확정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었고 파생 시장을 보면 그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어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전쟁의 뭐 이제 금리의 뭐 이런 뉴스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이제 완전히 풀로 찬 느낌이잖아요. 또 다른 악재 뭐가 나야 될까라고 하면 뭐 진짜 부동산 진짜 터져서 뭐 피들 다 막 없어지고 막
난리 나고 단기 자금 경색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이제 진짜 악재일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시한폭탄으로 터지는 게 파이널일 수는 있어요. 파이널 수는 있는데 그때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예를 들면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포지션을 잘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뻔한 얘기지만 시장은 마냥 오를 수 없고 마냥 떨어질 네, 수 없기 네. 때문에 뭔가 또 변곡점이라든지 계기, 네. 이슈가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좀 잘 찾아봐야 될 텐데 찾아서? 지금으로서는 뭐 어렵긴 합니다만 내일 어떤 얘기해 주실까요? 내일은 앞에서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금리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이제 LDI 사태 발생하면서 막 금리 폭등하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네. 그 레벨보다 다 높아요 지금. 아하. 근데도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고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